현재 1350원까지 상승하며 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현재 나스닥으로 바라보자면 마이너스 8.7% 하락한 상태로 조정장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직투 계좌도 급락했습니다. QLD 수익률 역시 8%로 떨어졌고 SSO는 곧 음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며 USD는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직투 계좌는 1,400만 원 수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23% 수익률과 28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지금 제가 기회라고 여기며 좋아하는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 소중한 수익이 사라지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내 소중한 수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무서운데 매수를 눌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통해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통한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호재없이 비관론만 가득한 상황 속에 크게 급락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어제는 수많은 비관론들이 시장을 잠식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서 연준이 7%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가 힘들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증시를 쫄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 같은데 월가의 황제가 저런 말을 하니까 와, 설마 금리 인상 더 하려는 건가? 라는 걱정과 불안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실제로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역시 지난달보다도 위축되었고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점점 다가가는 수치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우려하는 와중 블라드의 뒤를 이으려는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2번 올릴 확률이 40% 정도 된다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일단 그럼에도 연착륙 가능성을 60%로 봤는데 다만 40%의 확률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연준은 더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본 겁니다. 즉 지금 시장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바로 국채금리의 급등인데 어제도 이 금리가 오를 이유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 상승한 국채금리는 현재 미국 증시와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20년물 국채금리가 5%까지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매우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장기금리가 지금 단기보다 더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침체가 발생될 때까지 계속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요소입니다. 과거 1969년과 1973년과 비슷하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이 국채금리가 언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지 현재 이걸 주시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채금리와 함께 강달러도 증시에 매우 큰 부담 요인입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1350원까지 올랐고 우리의 자산 중 유일하게 상승하는 자산이 달러인데요. 딱 미국 증시 고점 찍고 서서히 내려올 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달러는 1260원에서 현재 1350원까지 상승하며 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현재 나스닥으로 바라보자면 마이너스 8.7% 하락한 상태로 조정장을 만났는데요. 달러와 미국 증시는 마치 국채금리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달러라는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찌라고 있으며 실제 자산 하락은 덜한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주식 투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쓸 때 반대로 안전자산인 달러로 모두 이동하기 때문에 달러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다시 강해지는 달러가 왜 미국 증시의 악재로 여겨지냐면 일단 미국 기업들 매출의 40% 정도가 무려 해외에서 발생되는 매출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매출은 감소하고 이익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비싸지면 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미국의 수출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악영향이죠. 즉 현재 시장에는 호재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호재가 없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매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악재만 가득한 현재 상황을 보며 투자자들에게는 매도해야 할 이유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 공포지수는 극심한 공포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2달 전 80의 탐욕 구간에서 어느새 28까지 내려온 공포 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락장도 아니고 조정장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조정장에 쫄리신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투자 방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확신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폭풍이 두렵지 않다. 왜냐면 나의 배로 항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기에.
즉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 대입시켜 보자면 우리는 폭락, 하락에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투자 종목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 하락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지 공부하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도 말합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회사에 몰빵했나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애플, 구글, 마소,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에 투자하며 맥도날드, 기자, 나이키, 존슨앤존슨,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 그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우량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게 우리의 종목이며 심지어 우리는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 때 사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안전 마진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와 투자 마인드를 배우고 그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새 그 지식이 여러분의 강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쌓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지치니까 매일 공부하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문제는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문제는 나중에 돌아보면 항상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항상 이 기회가 문제를 이겨왔다. 라는 워렌 버핏의 말을 되새겨야 합니다. 과거 1년 전 9월 말에도 공포지수는 17까지 떨어진 공포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역시 연준의 긴축 우려로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즉 과거에도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어떻게 되었죠? 그 문제와 악재를 결국 이겨내고 올해 약 40% 상승까지 만들어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제와 악재를 견디고 이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이걸 견뎌내고 더 나아가 용기를 내어 끝까지 버텨내는 1000명 중 1명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모든 위기는 넓게 펼쳐놓고 바라보면 와, 저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그 기회였다는 사실이며 지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10년 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망설이는 사람들은 10년 뒤 제자리 걸음일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여러분은 시간을 활용해 부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건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